네, 자영업자들이 오늘 국회 앞에 모인다고 합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최후 통첩을 날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김종민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후 통첩이 맞습니까, 대변인님? 네, 맞습니다. 최통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이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보상이 전무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야당을 찾아가면 여당 핑계를 대고 여당을 찾아가면 기재부나 청와대 핑계를 대고 기재부나 청와대는 국가 재정 핑계를 대면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내용,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러면 지금 이 비대위 예. 차원에서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제안 내용은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 2020년 3월 18일 날 최초의 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 이후부터 1년간 그 1년간의 피해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긴급 재정명령 형태로 과거의 피해를 기간과 대상, 기준, 금액을 그리고 또 상한액을 제시해서 재정 부담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손실 보상을 하라 하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피해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저희가 제안하는 그 피해액에 대한 산정 기준은 가장 빠르고 가장 그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출액 손실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코로나가 있기 직전 연도의 매출액과 그리고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3월 17일까지 1년간의 매출액 손실분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액의 손실분의 2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손실분의 20%? 네. 손실액 전체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한액을 20%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대부분의 억대의 피해가 있으신 그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일단 전제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좀 뼈를 깎는 양보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고요. 예, 저희 자영업단체 14개 단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반가량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 20%를 설정을 했으면 그동안 정부가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제 별도로 두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제가? 예, 별도입니다. 그 별도인 이유는 일단 그 지원과 보상은 엄격하게 차이가 좀 나야 되는 부분이 첫째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원을 했었던 부분은 획일적으로 나누어졌었던 것인데 여기에 기준이 상당히 불공평했었습니다. 예. 실제가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매출 차익이 없는 그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뭐 다시 돌려달라, 받았던 거를 돌려달라든지 부족한 거를 채운다든지 이런 형태보다는 손실 보상으로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은 뭐 집합 금지든 제한이든 영업 제한 대상이 됐던 어떤 자영업자들이 되는 거고요. 예, 물론입니다. 이건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의 명령을 받았던 그렇죠. 그 업종에 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하는 그 경기 때문에 뭐 매출이 감소 모든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을 보상해 주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강제 명령 대상이 됐던 자영업자들로 한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손실보상 논의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손실이 있은 자영업자들한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보완적으로 이 손실보상 그 행정명령과 관련 없이 일반 피해를 받은 업종들도
지원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 손실의 20%를 제한을 한다면 정부가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물론 계산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당 업체당 상한액도 제한을 했거든요. 3천만 원까지로.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의 보상액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 정률, 3천만 원, 비율, 네. 금액 전부 다 그러면 상한을 둔 거네요, 둘 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상한액 3천만 원은 그 업체당 3천만 원이고 그걸 결정하게 된 계기는 그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수준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여당은 입법 청문회 연다고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시간 끌기라고 보세요? 예, 시간 걸기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입법 청문회를 할 정도로 부족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또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런 피해 자영업자들,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 의견을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의견을 준다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지금 뭐 입법 청문회를 한다라는 내용이 뭐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자영업단체도 당사자 단체가 아닌 피해 규모가 적거나 집합금지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그런 단체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최후 통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후 통첩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나 시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제안을 한 거의 큰 폭의 양보가 아니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의 있는 대응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명령 이런 거 안 지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내부적으로는 80% 이상이 그 행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최후 통첩 이게 언제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된다 이런 일정표도 제시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긴급 재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지난 1년간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라는 요구고요. 긴급 재정명령으로. 그거를 산정하고 계산하는 방식도 소득이니 뭐니 이렇게 뭐 고정비가 어쩌든 이런 복잡한 기준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즉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손실보상법에 대한 논의는 정말 이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어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방역 당국은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좀 이게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그 거리두기 완화는 저희가 이게 장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간절한 요구였고 저희가 비대위를 1월달에 만들고 딱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손실보상이고 하나는 방역지침에 대한 개편 요구였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거의 9개 업종 정도를 단체별로 계속 화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나온 게 3월 초였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라고 4단계짜리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시행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1, 2, 3, 4단계 중에서 지금 현재 그 800명 이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2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시행되는 게 그 거리두기 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그게 시급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 들어가야 된다. 7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